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한파특보 속에 강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4도, 횡성 영월 영하 15도, 평창은 영하 17도로 어제만큼 출근길 추위가 매서운데요.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산지에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 최강 한파는 주말에도 이어지는 만큼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복지 서비스가 최근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지역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61곳에 사방시설이 설치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올해 390억 원을 들여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61곳에 사방댐을 세웁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60곳은 흙을 퍼내는 준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1.3헥타르는 장마철 전까지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스포츠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5살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 5천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바우처는 태권도와 수영, 축구 등 체육 종목 강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올해 예산 4,500여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강원도는 횡성 회다지소리 원용제 전승교육사를 최근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했습니다. 원 보유자는 1985년부터 40여 년 동안 회다지소리 보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2013년 전승교육사 지정 이후 전국에서 400회 넘게 시연을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생애주기와 개인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동부터 청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정규태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어떤 기관인지 또 복지관이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큰 방향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해 드리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등록부터 재활,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례관리 등 삶의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미션은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보통의 삶인데요. 이 말은 단지 보호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권리중심, 자립중심,
사회 참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하는 일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기관의 역할과 중요한 미션, 비전 관련해서 말씀을 두루두루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복지 서비스 이용을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서비스는 보통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사실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 예. 서류가 많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복지관의 서비스 이용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셔도 괜찮고요. 이용자분의 생활, 건강, 현재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먼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지관의 모든 과정이 이용자분의 선택 그리고 이용자분의 속도에 맞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못 가겠다, 괜히 갔다가 부담될까 걱정된다 하실 필요 없이 상담부터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있다면 생애 주기와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필요한 도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복지 서비스도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기보다는 생애 주기와 개인 욕구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필요한 도움과 어른이 되었을 때 필요한 도움, 그리고 고령이 되었을 때 도움이 서로 다릅니다. 네. 개인별 욕구를 생각해 보면 같은 나이고 같은 장애가 있어도 사람마다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성격, 원하는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데요. 어떤 분은 일자리를 원하실 수도 있고 건강관리가 시급할 수도 있고 사람 관계나 일상생활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정해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애 주기와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보통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생애 주기별 지원 중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도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 올해는 먼저 생애 주기 지원 사업 교육 및 설명회부터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학교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그룹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자 프로그램인 첫걸음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고요. 대기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교육, 놀이, 체험활동, 그룹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비스 이용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병변 지체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데이지 사업인데요. 뇌병변 지체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사회 적응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생애 주기별 지원 관련 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참여 방법과 함께 전해 주실까요?
네, 오픈짐이란 프로그램이고요. 가장 큰 취지는 장애 유형이나 운동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잘해야 할 것 같다,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픈짐은 그런 부담 없이 내 몸 상태에 맞게 가능한 만큼만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관에 마련된 협동운동기구, 슐런, e스포츠 게임기, 체력 단련실 등을 통한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복지관은 드림 농구팀, 파크 골프팀, 드론 촬영팀 등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내체조, 전통놀이, 실버 체조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 복지관에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문의하시면은 간단한 안내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우리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또 학령기를 지나서 이제 사회 진출과 자립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겠죠.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직업훈련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직업성장지원반이 있는데요. 이 반은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훈련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나 병뚜껑처럼 일상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활용해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도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카페 운영을 통해 약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청년 장애인이고요.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직업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사업체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즉 복지관 자체가 잠시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습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사업체 취업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몇 명이나 좀 될까요? 많지는 않은데 요양보호 일자리 하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좀 보완이 되겠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로 인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키오스크 설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다 보니 막상 상점 이용할 때 어렵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이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도 포함되고 상황에 맞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방식이 두 가지로 진행될 건데요. 먼저 복지관 안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실제 매장이나 상점을 이용할 때 키오스크를 보다 편하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들 분께서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처음처럼 한결같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장애인 복지는 도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완성될 텐데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정규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지를 고를 때도 또 어디가 맛집인지 알아볼 때도 SNS부터 찾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SNS가 일상 속의 정보 창구가 된 요즘, 원주시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시 SNS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시 SNS 서포터즈는 시민이 직접 원주시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시민 참여형 홍보단입니다. 원주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 풍경부터 축제와 문화 행사, 관광지, 정책 정보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콘텐츠로 만들어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2026년 SNS 서포터즈는 총 30명으로 플랫폼별로 나눠 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원주시 공식 SNS 채널과 연계해 홍보하게 되고요.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고요. 지원 희망자는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SNS 서포터즈가 되면 단순히 글을 올리는 걸 넘어서 꽤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개인 SNS 운영을 넘어서 원주시 홍보대사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나 문화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광지나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제작하고요. 특히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소개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포터즈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이용 후기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시정 주요 정책을 카드 뉴스나 영상으로 풀어내는 등 정보 전달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뉴미디어팀 이문재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감형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번 서포터즈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원주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생생한 일상과 숨은 매력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낼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원주의 다양한 매력,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나 우리 동네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홍보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역할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SNS 서포터즈는 플랫폼 특성을 살린 역할 분담이 눈에 띄는데요. 너튜브는 숏폼 영상이나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통해서 원주의 매력을 영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고요. 인별그램은 사진과 릴스 중심으로 축제 현장이나 핫플레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비주얼 중심 채널로 운영됩니다. 블로그는 정책 정보나 축제 이용 방법처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정보 검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선 폭넓은 연령층과의 소통과 시정 소식 확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도
중요한 부분이죠. 안내해 주실까요? 네, 서포터즈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또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나 주요 정책 홍보에 기여한 경우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서포터즈 신분증과 명함 발급, 또 취재 시 관계 부서 협조 등 활동을 돕는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경험을 쌓고 개인 SNS 채널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활동했던 김기봉 서포터즈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지역 맛집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계정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좀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원주라는 도시를 자체를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NS 서포터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개인 채널의 성장과 동시에 지역 홍보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시선으로 관광객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가 추천하는 원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커서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 서포터즈 시작할 때 1만 명의 팔로워로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무려 1만 명이 늘어나서 현재는 거의 2만 2천 명까지 달성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성장이자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맛집 컨텐츠만 다루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성장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주의 매력을 직접 발굴하고 나만의 콘텐츠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 2026년 원주시 SNS 서포터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의 오랜 수건이었던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의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곡동에 건립되는 더 아트 강원 컴플렉스는 디지털 융복합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전시장,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예술 복합 시설인데요. 앞서 지난 2024년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에 대한 국비 투입에 대한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건립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점 문화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이 신설됐습니다.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점 문화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신축은 50%, 리모델링은 6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 강원도와 원주시가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성 분석, 정책성 분석, 비용 대비 편익 등의 결과를 종합해 상반기 내에 최저간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자치도는 16일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부지인 옛 종축장 부지 등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중앙관저에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의 건립이 잘 마무리돼서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다고요. 네, 횡성군이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하며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횡성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사업 수익을 주권자인 지역 주민과 공유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가요? 네, 조례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 연동형 모델을 채택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행성부는 횡성형 행복소득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 배분 비율 심의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게 됩니다. 행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지역선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실행 로드맵이 구체화됐다고요? 네, 평창군은 최근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 영역의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 영역 전반의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벤처 캠퍼스 위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 조직 구성, 운영 예산 및 단계별 성과 관리 방안 등 실행 중심의 운영 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발현됐습니다. 보고에서는 평창군,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트, GBST 간 협력적 위탁 운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위원회 중심의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 위탁사업비 기반의 안정적 운영 예산 마련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벤처 캠퍼스 조성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에는 위탁 운영 체계 정립과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 운영준비단 구성과 시범사업 추진, 입주기업 발굴, 유치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행 로드맵 역시 구체화됐습니다. 행성군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강원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서 연구, 창업, 기술 사업화를 이끄는 후방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 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